오늘 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왼쪽 눈에 원거리용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습니다. 혹시 반대편에는 같은 렌즈인데 근거리용 렌즈로 삽입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모노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노비전은 단순히 한쪽은 멀리, 한쪽은 가까이로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노비전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 맞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방식이거든요. 오늘은 이 모노비전이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이런 인공수정체 선택은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주의 깊게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프로젝트 백내장 탈출 네 번째 시간은 모노비전입니다. 백내장은 보통 양쪽 눈에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하루에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하기보다는 한쪽 눈을 먼저 수술한 후 반대쪽 눈의 수술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쪽 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반대쪽 눈에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을지인데요. 특히 원래 원거리가 잘 보이던 분들은 나는 원래 먼 곳을 잘 봤으니까 백내장 수술 후에도 원거리 초점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쪽 눈을 원거리 초점으로 맞추고 생활하다 보면 스마트폰 화면이 안 보이고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돋보기가 필요해서 많이들 불편해 하십니다. 원장님, 그러면 반대쪽 눈을 근거리로 맞추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생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모노비전이죠. 즉 한쪽 눈은 원거리 초점, 반대쪽 눈은 근거리 초점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럼 원장님, 모노비전으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생활거리에서 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책, 신문 같은 가까운 글씨를 볼 때 돋보기를 덜 쓰게 되고 운전이나 TV 시청 등 원거리 시야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런 모노비전 방식은 거의 단초점 인공수정체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저희가 원래 노안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애초에 여러 초점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노비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노비전의 추가적인 장점은 빛 번짐이 적고 또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도 있는데요. 모노비전에 돋보기를 완전히 벗기는 어렵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근거리 시력 확보가 중요하다면 현재로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대안으로 모노비전을 고려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노비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양쪽 눈이 같은 초점으로 협력하면서 입체적으로 보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 눈은 원거리, 반대쪽 눈은 근거리 초점으로 맞추게 되면 적응이 어려운 분들도 있게 되죠. 보통 모노비전에 적응이 쉬운 사람들은 사진 촬영이나 사격 등 한쪽 눈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겠고요. 또 원래 짝눈이었다면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노비전에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로 양안 시력을 정밀하게 사용했던 분들인데요. 양쪽 눈의 시력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는 직업들, 예를 들면 정밀한 그래픽 작업, 운전, 설계 등을 들 수 있고요. 골프에서 퍼팅을 하듯이 입체감이나 깊이감이 중요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도 모노비전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진료실 팁을 소개하자면, 저는 환자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런 안경 도수에 주목하는데요. 만약에 안경 도수를 본인 시력에 딱 맞게 쓰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안경 도수가 잘 맞지 않는데도 무던하게 잘 적응하셔서 별 불편 없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모노비전에 적응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안경을 잘 쓰셨던 분들이 신경학적으로 적응력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성격도 덜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경 도수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또 안경 도수가 이게 조금만 안 맞아도 불편하신 분들이었다면 그런 분들께는 모노비전은 비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노비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은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인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모노비전이 아니라 미니 모노비전 방법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는 노안 보정 기능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 인공수정체를 이용하면 기존 모노비전보다 초점의 차이를 더 적게 만들어도 비슷한 노안 보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다 보니 수술 비용은 아쉽지만 더 올라가겠죠. 생각보다 모노비전으로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클래식한 단초점으로 모노비전을 하는 거는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요.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미니 모노비전이나 마이크로 모노비전을 이용하는 방법은 꽤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원거리 아이엔스, 근거리 아이엔스 조합과 다초점이랑 비교를 하면 그것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이엔스를 차이를 두더라도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확보하는 근거리만큼의 시력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완전히 근거리에 더 무게를 둔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를 써봤더니 반대편을 할 때 조금 더 근거리에 욕심이 날 때는 근거리로 초점을 이동해서 근거리를 잘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도 저희가 믹스앤매치 방법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번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나는 그냥 원거리만 잘 보이면 되지 라는 분도 막상 수술하다 보면 근거리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반대편을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원하신다면 반대편 눈은 조금 더 근거리를 잘 보이게 약간의 도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것처럼 엄청 잘 보이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에서 우리가 돋보기 없이 커버할 수 있는 초점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양쪽 원거리를 맞추는 것보다는 원거리 시력이 조금 더 약해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선택하는 거는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 멀리 누가 더 잘 맞추나 이런 시합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모노비전으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 눈 깜빡였다가 오른쪽 눈 깜빡였다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머리 엄청 어지러울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모노비전은 한쪽 눈은 멀리 잘 보이고 한쪽은 아예 스마트폰 거리에 맞추는 클래식하게 엄청 차이를 뒀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방금 PD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지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차이를 좀 절반 정도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돋보기를 끼는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에서 쉽게 어지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사람이 그게 다 어지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모노비전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차이를 점점 줄이기 위해서 방금 말한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거죠. 혹시 본인이 모노비전에 적합한지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활용한 모노비전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눈에 원거리 초점 콘택트 렌즈를 끼고 반대쪽 눈에는 근거리 초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게 불편함이 없다면 모노비전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내장이 심한 분들은 이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양안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 테스트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고령 환자분들은 컨택트 렌즈 착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원래 또 안 껴보신 분들이니까요. 모노비전을 위한 컨택트 렌즈 테스트는 라섹 수술 또는 라식 수술할 때 하던 방법이었고 중장년층이 백내장이 왔을 때 사용하는 컨택트 렌즈 테스트이고요. 아주 고령으로 갔을 때는 좀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생활 패턴과 또 원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과서에 나온 테스트를 현실에서 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더라고요. 모노비전이 불편하면 다시 양안을 또 같은 시력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라섹 등의 이제 시력 교정술이나 인공수정체 위에 이 수정체 난 고랑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력 교정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 기존에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새로운 인공수정체로 아예 교체하는 수술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다시 같은 시력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방법 중에서 그래도 얘는 좀 덜 힘들다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또 나이에 따라서. 만약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적응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기존에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새로운 인공수정체로 교환하는 게 제일 깔끔할 거고요. 고령이시라면 두 번째로는 시력교정 인공수정체를 원래 인공수정체 위에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좀 더 젊은 나이에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라식이나 라섹이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하나가 제일 낫다 이럴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모노비전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진 건데요. 전통적인 그런 모노비전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인기가 떨어질 것 같지만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뭐 마이크로 모노비전 또는 미니 모노비전은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엔스 정도는 보험해줘야 된다. 맞아요. 사실 이게 단초점 인공수정체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공수정체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께 보험 적용해서 좋은 좀 혜택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수정체 가격도 좀 떨어뜨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제 오늘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이 모노비전은 돋보기 없이 다양한 거리에서 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험 많은 의사와의 상담과 사전 테스트를 통해 본인이 모노비전 적응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영상 초반부에 언급했던 그런 댓글 다셨던 환자분도 이 점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S안과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